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에 대해서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건국 이래 최악의 인사입니다. 이것은 좌우 이념의 문제를 떠나서 법과 도덕, 국가 정신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국가 정신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박지원이라는 인물은 일찌감치 국민들에게 속고대죄를 하고 정계에서 물러나야 되는 인물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옆에 명기를 해놨습니다만 목포라고 하는 특수한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3번 돼서 정계에 머물고 있다가 지난번 총선 때 겨우 정계에서 아웃됐는데 그런 사람을 다시 국정원장이라고 하는 국가의 심장부 핵심 요직 정보 첩보기관의 수장으로 임명을 한 이 정권의 정신적인 타락, 문재인이 초래하고 있는 국가 정신의 붕괴, 이런 것들이 좌우, 예를 들자면 박지원이가 친북 인사다, 북한과 내통할 것이다, 어떤 이 북한과 이제 남북 합작의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것이다, 이런 우려도 대단히 심각한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한 차원 높고 깊은 것은 어떤 법과 도덕에 관한 이 정신, 국가 정신의 타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박지원이가 대한민국에 저지른 죄과 그리고 죄과와 연결돼서 이번 인사가 어떤 붕괴와 타락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를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 4억 5천만 달러의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문제는 4억 5천만 달러 이 불법 송금 사건의 특검을 노무현 정권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 노무현 정권의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이 문재인이고, 자신들의 정권에서 대규모 불법 사건이라고 규정을 해서 특검까지 임명을 해서 수사한 사건. 더군다나 이 4억 5천만 달러를 북한에 보낼 때 국정원이라고 하는 국가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가지고 있는 대북 송금 시스템을 현대상선이 이용하도록 다 뒤에서 조종한 것이죠. 그런 모든 일의 주역, 협상 주역 또는 송금 주역이 박지원입니다. 그 사건을 수사한 정권이, 그래서 사법 처리시켜서 징역형을 받게 한 정권이, 자, 비유하자면 어떤 대규모 이 방위산업 부정, 예를 들자면 율곡 사업 같은 거, 방위산업 부정을 한 정권이 철저하게 전 정권의 부정을 파헤쳤다고 칩시다. 그래가지고 국방장관, 육군 참모, 이 3군 참모총장 이런 사람들을 그때 율곡 사업 때처럼 사법 처리시켜서 감옥에 보냈는데 다음 정권이 똑같은 좌파 정권 또는 똑같은 우파 정권, 똑같은 성격의 정권이 그때 감옥 갔다 온 사람을 다시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는 꼴과 똑같습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했던 불법 송금 사건에 대한 특검 자체를 부정을 하는 짓이다. 자, 두 번째는 이런 이 대북 불법 송금 사건도 심각한 것이지만 제가 더 문제 삼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하면서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호텔 사우나에서 SK와 금호아시아나 두 그룹으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기업들의 민원 사항을 해결을 해주고 호텔 사우나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 미국 같으면 정권이 흔들릴 일입니다. 미국 같으면 그런 사람은 물론 사법 처리되고 깜빵에 가지만 갔다 온 다음에도 영원히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는 것. 박지원 의원은 3년 징역을 갔다 왔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 플러스 이 뇌물 사건.
특히 뇌물 사건 때는 법정에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휠체어를 타고 환자복을 입고 이 한쪽 눈에 안대를 대고 재판장에게 제발 용서해달라, 집으로 보내달라,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보내달라. 그런데 버젓이 그 형을 살고 나서는 또 사면복권을 누가 했느냐? 사법처리 시켰던 그 노무현 정권의 노무현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시켜줬습니다. 다시 박지원이가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죠. 박지원은 항상 자신의 죄가가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아서 면죄됐다, 면죄부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포라는 지역구는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특정한 지역 특성상 막대기만 꼽으면 당선되는 지역. 더군다나 박지원이 그 목포라는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여러 번 하기 위해서 김대중, 이희호 여사에게 얼마나 아부에 가까운 여러 가지 행동을 보였습니까? 목포라는 특수한 지역구에서 당선된 것을 사면복권 받았다라고, 면제받았다라고 주장을 한 것. 자, 네 번째 죄과는 박지원은 한때 정말이지 숨쉬는 것 빼놓고는 다 거짓말이라는 엄청난 비판을 받을 정도로 아무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그리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빠져나가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박근혜 정권 때 만만회 주장, 박지만 그리고 이재만 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관, 문고리 비서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야당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정윤회, 이 세 사람의 커넥션이 있어서 온갖 국정을 농단하고 청탁을 하고 이권에 개입한다는 식으로 만만회라는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또 저축은행 로비스트 이 박태규 사건이 터졌을 때 박근혜와 박태규는 아는 사이다, 만난 적이 있다, 그 육성 이 진술이 있다, 이런 식으로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면 말고 언론에서 철저히 취재하고 있고 증언자의 육성 진술이 있다, 이런 식으로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거짓말에 대한 책임은 전혀 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 자, 제가 다섯 번째 명기한 거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이 국무총리로 내정이 됐습니다. 당시 민주당에서 이 인사청문회장, 청문회 위원장을 맡기로 되어 있는데 세상에 도덕이 물구나무로서도 유분수지, 뇌물 전과자, 대북 불법 송금 전과자 박지원을 청문회 위원장으로 내정을 했습니다. 제가 중앙일보 당시 논설위원 시절에 이것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칼럼을 썼습니다. 뇌물 전과자가 인사청문회장이라니, 청문회 위원장이라니, 이게 말이 되느냐. 결국 민주당에서 슬그머니 철회하고 말았습니다. 자신들도 도저히 스스로 생각하기에 부끄러워서 더 이상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죠. 자, 마지막에는 이제 이 언론 탄압입니다. 김대중 정권은 민주주의의 화신이라고 국민들에게 미화하고, 이것을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대표적인 공적으로 내세웁니다만은, 또 그런 주역의 이 한 사람이 박지원이라고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해야 됩니다만은, 1998년에 집권한 다음에 청와대 대변인, 김대중 대통령의 대변인을 박지원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얼큰하게 술에 취해서 중앙일보에 왔습니다. 당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을 포함한 최고위 간부들이 사장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박지원은 정권이 바뀌었는데 중앙일보 논조가 바뀌지 않는다, 논조에 불만이 많다, 논조에 시비를 걸었습니다.
언쟁이 벌어지다가 박지원이가 물컵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물컵이 깨졌습니다. 이뿐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의 사주는 세무조사를 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물론 박지원이가 한 일은 아니지만 김대중 정권의 국정원은 민간인 1000명을 대상으로 도청을 했습니다. 저도 아마 도청 대상 리스트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박지원이 대한민국에 저지른 6가지 죄과입니다. 감사합니다.